순천 공장에서 일해온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제철 소속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소 업주와 한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선거구 분할과 합구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여수 갑과 을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지 여부와 춘천 곡성 선거구의 분리 문제가 관심사입니다. 춘천시 중앙동 원도심 일대가 영화와 젊음의 거리로 조성됩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청순마차를 운영하고 춘천만 동물영화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영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제철에 파견돼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제철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철강 공장에서 나온 첫 불법 파견 판결인데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코일을 들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현장. 원청업체 관계자가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며 수신호를 보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파견돼 일해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0여 명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개정 전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100여 명은 현대제철 소속임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현대제철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선 비슷한 판례가 잇따랐지만 철강업체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벌점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휘를 해왔고 하청업체들의 인사와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이 섞여서 같은 일을 하는 공정은 물론 원청엔 없는 크레인 운전에 대해서도 지휘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와 달리 서로 다른 공정에서 독립적인 일을 하며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선 작업을 발주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만 수행하는 이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라고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이 판결과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업계 노동자 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제철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강업계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한 경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소 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해당 경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업소의 업주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업주 신모 씨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A경위는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던 10여 년 전 신 씨를 알게 돼 지금까지 친구 사이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경위는 지난해 서 씨가 또 다른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하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A경위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서 씨와의 통화는 단순한 안부 전화였을 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며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방적인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2명의 경찰관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업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중앙동 원도심 일대가 영화와 젊음의 거리로 조성됩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청순마차 운영, 순천만 동물영화제와 연계한 11시간 영화제 개최 등을 통해 중앙동을 영화와 젊음의 거리로 특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해 지하도 상가인 시내몰의 개장과 활성화 사업, 문화의 거리 시내로 문화센터 운영, 순천 대표 문화장터 골목대장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포마 측에게 시유지에 세운 주차장을 이달 말까지 기부 체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마 측이 당초 약속대로 오동도 입구 주차타워 기부 체납을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 명령에 이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포마 측은 지난 2014년 10월 해상 케이블카 시설 공사에 이어 오동도 입구에 있는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했지만 완공 후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약속 이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50일 앞두고 광주는 현행대로 8석, 전남은 한 석이 줄어든 10석으로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더민주 현역 컷오프 명단이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 8석이 유지된 광주. 관심은 인구 안산 14만 명에 미달하는 동구 선거구가 남구와 북구 중 어느 쪽으로 합쳐지냐는 겁니다. 우선은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로 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남구의 어느 동을 분할할지가 관심입니다. 11석에서 한 석이 줄어드는 전남의 경우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자흥, 강진, 영암과 무안, 신안, 고흥, 보성 등 3곳. 자흥, 강진, 영암 선거구를 분리해서 인근 선거구와 통합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3개 지역을 통폐합해서 2개 지역으로 이렇게 합하는 그런 모양을 띌 겁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약간의 변동이.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컷오프 명단이 발표될 경우 해당 의원의 반발과 추가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선과 본선 구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지역 현역 의원 역시 컷오프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당내 공천에 악영향이 우려돼 국민의당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고 컷오프 명단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 선거구 분할과 합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에서 28만 명 이하로 여수 갑 지역구의 경우 11만여 명에 불과해 현 상태로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을 선거구를 최소 2개에서 3개 동을 갑 선거구와 합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만 명이 넘는 순천 곡성 선거구도 분할이 불가피해 순천과 곡성을 분리하고 곡성 선거구를 광양 구례에 합치는 한편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 보성을 장흥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예울마루가 개관 3년여 만에 관람객 5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예울마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예울마루에서 개최한 공연은 모두 596회로 30만 6,800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또 38건의 크고 작은 전시회를 찾은 12만 6천여 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안에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울마루 측은 수준 높은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양 강좌와 음악 재능 기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소통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 자체 간부회의를 관광투자 예정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장과 시 산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챌린지파크 관광단지가 들어설 화양면 현장을 찾아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정형화된 업무보고 형태의 간부회의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이 같은 현장 간부회의를 매월 3번째 화요일에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불똥이 갑자기 중고등학교 교복으로 튀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교복 제작업체가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1곳꼴로 신학기 교복 착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는 이 학교는 신학기를 앞두고 350명의 신입생들에게 교복 대신 평상복 등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학에 맞춰 교복이 제때 납품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대형 교복 제작업체가 공단 폐쇄로 인해 납품 기한을 맞추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납품 기한을 얘기는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재생산해서 제품을 납품하겠다. 같은 교복 업체와 계약한 또 다른 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는 작년에 교복을 새로 바꾸면서 교복 물려받기도 어려워 납품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교복이 풀세트로 납품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복의 납품 차질이 우려되는 중고등학교는 광주에서 24곳, 전남에서 42곳 등 총 66개의 학교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 전남의 교복 착용학교 10곳 가운데 1개꼴입니다. 납품 시기를 조정하고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학부모나 학생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계약을 코앞에 둔 일선 학교가 애먼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에너지 자회사인 광양 SNG 공장 포스코 그린가스텍을 5월 1일부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그린가스텍은 지난 2014년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 법인으로 석탄을 가공해 합성가스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스코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합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